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직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이 음식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질환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이 앓고 있는 국민병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혈관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5가지 음식, 이것들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독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음식,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기잖아요. 단백질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공육은 고기가 아닙니다.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가공육을 만드는 과정을 아십니까? 먼저 고기에 엄청난 양의 소금을 넣습니다. 보존을 위해서죠. 그 다음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넣습니다. 고기가 회색으로 변하지 않고 예쁜 분홍색을 유지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각종 인공 향료와 MSG를 첨가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혈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엄청난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햄 100g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햄을 드십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햄프라이를 드셨어요. 점심에는 소시지가 들어간 도시락을 드셨고요. 저녁에는 베이컨을 곁들인 샐러드를 건강식이라고 드셨습니다. 이분의 혈압은 16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는 8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58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가공육의 또 다른 문제는 포화지방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매우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당뇨가 악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광고하는 제품들까지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성분표에 액상과당이 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액상과당이 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설탕보다 낫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액상과당은 간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면 몸 전체의 세포가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몰려듭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것이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액상과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연구에 따르면 매일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6% 높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셨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3캔에서 4캔을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300을 넘었습니다. 정상은 150 미만입니다. 액상과당의 또 다른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액상과당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죠. 마치 마약처럼요. 그래서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갈증이 나면 물 대신 음료를 찾게 되는 겁니다. 혈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액상과당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 절대 액상과당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액상과당은 혈압을 올립니다. 직접적으로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액상과당 74g을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6에서 7mm 상승한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2캔이면 이 양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모든 식품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과 과자, 튀김 음식, 냉동 피자, 팝콘, 크림이 들어간 커피. 이런 음식들은 모두 트랜스 지방 폭탄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든 인공지방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보존 기간이 길고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낮춥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총 칼로리의 2%만 증가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 2%입니다. 크로와상 하나면 이 양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산 크로와상과 커피를 드셨습니다. 크로와상에는 쇼트닝이 듬뿍 들어있죠. 커피에는 크림을 넣으셨고요. 점심에는 치킨을 드시고 저녁에는 냉동 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이분은 40대였는데 관상동맥에 플라크가 심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이요.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염증 부위에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서 전신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당뇨 합병증이 빨리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 기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쌓이는 겁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써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0.5g 미만이면 0g이라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분표를 보십시오. 쇼트닝, 마가린, 경화유, 부분 경화유가 들어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음식,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떡, 과자.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건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쌀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됩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전분, 즉 당분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섬유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치 설탕을 먹은 것처럼요. 췌장은 급히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3번,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지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소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너무 자주 인슐린에 노출되니까요.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당뇨의 시작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죠.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60대 초반이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다고 자부하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전형적인 한식이셨죠. 흰 쌀밥에 국 반찬. 간식으로는 떡을 즐기셨고요. 이분이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매우 놀라셨습니다. 나는 단 것을 안 먹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흰 쌀밥, 떡, 국수는 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83입니다. 식빵은 95입니다. 설탕은 65입니다. 흰 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올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을 드십니다.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하루를 혈당 스파이크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점심때도 혈당이 불안정합니다.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또 다른 문제는 중성 지방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 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되면 중성 지방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배고픔을 빨리 느끼게 만듭니다. 섬유질이 없어서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먹게 됩니다. 과식하게 되는 거죠.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모든 대사 질환의 출발점입니다. 5번째 음식, 과도한 염분입니다. 라면,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치즈, 피자, 배달음식. 우리 식단은 염분 폭탄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우리는 권장량의 2배 가까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메커니즘을 아십니까? 나트륨을 섭취하면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갑니다.
몸은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 끼니마다 높은 염분을 섭취합니다. 혈관은 계속 높은 압력에 노출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는 거죠.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혈압을 이겨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장 근육이 비대해집니다. 좌심실 비대증이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신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신장은 혈압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사구체가 망가지는 거죠. 신기능이 저하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더 빠릅니다. 당뇨병성 신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50대 후반의 남성이셨습니다. 매일 라면을 드셨어요. 점심에 1개, 야식으로 1개. 국물까지 다 드셨습니다. 찌개도 좋아하셨고 김치는 매우 짜게 드셨습니다. 이분의 혈압은 180을 넘었고 약을 3가지나 드셨는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염분의 또 다른 문제는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1000m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3% 증가한다고 합니다. 라면 1개에는 약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만 안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면에도 염분이 있고 건더기에도 염분이 배어 있습니다. 국물을 남겨도 나트륨 섭취량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염분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빵, 치즈, 햄, 소시지, 통조림, 냉동식품. 이런 것들에는 보존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염분이 들어갑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십시오. 나트륨 함량을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식탁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편리함과 맛 때문입니다. 가공육은 편리합니다. 조리 시간이 짧고 보관이 쉽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 음료는 달콤합니다. 피로를 순간적으로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빵과 과자는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부드럽고 소화가 빨라 먹기 편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강렬한 맛을 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속이고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감을 주는 대신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혈관이 50%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70% 막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완전히 막으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세포는 3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은 매우 짧습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합니다. 설령 살아난다 해도 후유증이 남습니다.
뇌졸중 후에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후에는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에 따라서요. 내일 먹을 음식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째,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이런 것들을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단백질은 신선한 고기, 생선, 달걀, 콩으로 섭취하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조리해서 드십시오. 둘째, 음료는 물로 대체하십시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모두 끊으십시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시오. 맛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2주일만 참으십시오. 미각이 변합니다. 물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을 피하십시오. 빵을 사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튀김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집에서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십시오. 넷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십시오.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면 섞어서 드십시오. 흰 밀가루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십시오. 국수나 떡은 가능한 한 드시지 마십시오. 다섯째, 염분을 줄이십시오. 라면은 이제 음식이 아니라 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찌개는 국물을 적게 하고 간을 약하게 하십시오. 김치는 덜 짜게 담그십시오. 외식할 때는 염분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먹을 것은 많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고기, 달걀, 콩, 견과류. 자연이 주는 음식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연의 맛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인공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져서 자연의 은은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미각은 다시 회복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음식이 맛이 없고 항상 뭔가 허전했다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달라졌다고 합니다. 채소의 단맛을 느끼게 되었고 생선의 담백한 맛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분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120으로 떨어졌고 혈당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중성지방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다시 건강하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가공식품을 버리십시오. 신선한 재료로 채우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는 바로 음식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약만 믿지 마십시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원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합병증이 올 것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단 것을 먹고 흰 쌀밥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식단 조절입니다.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 스타틴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식단을 바꾸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갑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보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가공육이 있습니까? 탄산음료가 있습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그리고 장을 보러 가십시오. 마트의 외곽을 도십시오. 신선식품 코너로 가십시오. 채소, 과일, 생선, 고기,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사십시오. 중앙의 가공식품 코너는 피하십시오. 요리하는 것이 귀찮다고요? 건강보다 중요한 편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특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것을 자녀도 먹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자녀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자녀에게 가공식품을 먹이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녀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식습관은 평생 갑니다. 지금 단맛에 길들여지면 평생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지금 짠맛에 익숙해지면 평생 짜게 먹게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 부모님의 식단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라면을 자주 드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은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식단을 바꾸면 온 가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를 목표로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외식도 하고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드십시오. 하지만 기본은 지키십시오. 일주일에 엿새는 건강하게 먹고 하루는 자유롭게 먹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도 혈압을 올립니다. 즐기면서 하십시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십시오. 건강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익히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에 좋은 레시피가 많습니다. 건강식도 얼마든지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요리하십시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으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감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운동도 병행하십시오.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으십시오. 숨이 약간 찰 정도로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개선되고 콜레스테롤이 좋아집니다. 충분히 주무십시오. 수면 부족은 대사를 망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요가를 하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스트레스를 푸는 건강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십시오. 숫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기억하십시오. 가공육, 액상과당 음료, 트랜스지방 식품,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염분. 이것들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혈관의 적입니다. 생명의 적입니다. 이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평생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십시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기름기 적은 고기, 콩, 견과류. 자연이 주는 음식들로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1년 후의 여러분을, 10년 후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혈관 덕분입니다. 그 혈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보살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식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바꿨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아셨습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